안녕하십니까. 두기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효율성을 고집하라 라는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버는 방식들이 되게 이 사회에 많습니다만은, 정작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죠. 그죠? 이 경매라는 것은요, 이게 보면은 많은 직업들이 또 직업을 많이 이렇게 갖고 움직이고 돈 벌고 살던 분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거나 전업을 할 기회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곳이 경매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공간, 이런 직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대부터 또는 30 초반부터 진입을 한다면, 정말로 아둔하거나 아무런 기회가 없지 않는 이상은, 어중간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시장이 바로 경매인 거죠. 왜냐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최종적인 종착지가 결국은 부동산 경매더라고요. 결국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이제 데리고 있었던 애들 중에 나이 어린 애들은 이제 좀 가르쳐 볼라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뭐 이리저리 또 피하면서 또 다른 잡을 갖거나 결국은 회사를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그때 이제 직원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 저기 네가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결국은 청년기를 지나고 나이 들어서는 결국 경매 바닥으로 오는데 지금 너는 나이도 어린데 경매 바닥에 있더니 기어이 또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게 안 보이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집들을 되게 많이 피우거든요.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사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원래부터 이제 좀 학교 친구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다 직업들이 또 보면은 행시, 외시, 사실 이렇게 패스를 해서 그 전문 직종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잘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 고집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친구는 그래도 1년에 한 서너 번은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친구랑 이제 나이 서른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저가 지금 한 15년 동안 저랑 인연이 되신 철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사주 구성 중에 토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건 뭔지 아시죠? 흙이죠, 흙. 그래서 흙이 많은 친구예요. 저도 토가 8글자 중에 세자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친구가 또 생일이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한여름 때학볕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흙이 본신이고 흙이 또 많은데 한여름에 지글지글 끓는 태양 밑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그 흙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벽돌을 할 때 그 흙일까요? 아니면 강화 벽돌처럼 막 1000도 이상 속에서 이렇게 구워진 흙을 구우면 단단해지죠. 도자기 같은 경우도 흙을 빚어서 불에다가 구우면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단한 벽돌 아시죠? 예, 그런 벽돌처럼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벽돌처럼 굳건하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러고 지금부터 계속 어렵다가 마흔이 넘어서는 정도가 심해진다. 참 그렇다. 어,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15년 동안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저의 운명도 제가 봤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이제 살아오는 과정을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임상 실험의 횟수가 많아진 거죠. 한 뭐 5번 정도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15년 동안 수시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적중하는지도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이 친구의 삶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그때부터도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남을 보기에도 답답하고 안 돼 보이는 어떤 그런 사주였는데, 최근에 그 친구가 참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급전직하를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찍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한 3년 전쯤에 그 일을 할 때 그 친구 사무실 인근에서 술을 한잔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진행하려고 했던 어떤 계획을 하지 말라라고 제가 조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을 사서, 단독을 사서 건물을 부순 후 새로 집을 짓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노무현 정권 때는 부동산을 사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을 사면 오르고 판매 자체가 원활하게 될 때는 당연히 조금 더 덩치 큰 고가의 물건에 도전하는 게 더 수익이 많아지겠죠? 물론 이제 그 고가의 물건을 살 능력이 안 되거나 어떤 인연이 그렇게 안 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친구는 그럴 만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자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덩치 큰 물건을 덤비는 게 어떻겠냐. 자동차가 있다면은, 쭉 뻗은 직선 도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세게 밟아도 되지 않겠냐. 그렇죠? 구분 도로가 있거나, 미끄러운 길이 있으면은 세게 밟으면 안 되듯이. 하지만 직선 도로에 8차선 정도 넓으면 편하게 좀 이런 시절에는 좀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제가 했지만 그 당시에 한 채 사서 1,000만 원 남기고 1,500 남기는 물건들만 한 막 대여섯 개씩 계속 하면서 오늘은 누구랑 팔렸고 뭐가 팔려서 계약하러 가고 오늘은 어디에 명도하러 간다. 이런 류들의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은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안 벌리면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돈이 또 벌리니까 그것을 그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방식은 경기가 악화되고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되면서 바로 써먹지 못하는 아이템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기가 좋거나 팔리기를 잘 할 때는 뭐 1,000만 원도 벌고 1,500도 벌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경기가 악화되고 매매가 잘 안 되면 결국은 짜잘짜잘한 걸 사봐도 판매가 잘 안 되니 판매의 목적을 둔 사업 방식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정작 판매가 안 되는 시기가 오면 바로 모든 사업의 아이템이 굳어져 버리고 막혀 버리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가 옳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내놓긴 내놔서 나가면 파는 것이고 나가지 않아도 애초에 투자 목적이 단기가 아니었으므로 회사나 기타 어떤 개인적인 방식이나 계획이 어긋날 일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함께 일을 도모하던 사람이 어떤 여자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스타일에 이제 말려서 이렇게 현재 아주 그냥 바닥까지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매 투자자들 여러분 중에서도 단독 같은 걸 사서 또는 허름한 건물을 사서 부셔서 다시 짓거나 또는
일정 수준의 어떤 인테리어를 해서 판매를 해서 돈을 남기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짓은 안 되는 일이니까 안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현재 어떤 모습처럼 이 친구는 정말로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랬을 때, 그럼 제가 지금 이 글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3년 전에 그 친구가, 제가 조언했던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결국은 그 고집 때문에 안 됐던 케이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고집이 센 사람들에 대한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고집이 세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아둔하다는 말도 됩니다. 그죠? 개화기 초기에 세국 정책을 썼던 사람들처럼 새로운 문화와 물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당장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서 전화나 게임 용도로만 쓰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하다못해 음식도 퓨전 요리라는 게 있어서 중식, 일식을 섞죠. 패션도 그렇고요. 모든 시대 문물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섞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뭐 노래방도 그렇죠. 노래방이 한 20년 전에 들어올 때의 그 노래방하고 요즘 바뀌고 있는 그 노래방하고 스타일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아니, 자동차도 1년마다 그 조금씩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변화, 페이스리프트는 한 7, 8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어,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게. 뭐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물질, 그런 것들이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데 아직도 부동산 중개업소는 50년 전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더군요. 제가 경매를 시작하던 98년도의 부동산 업소나 2014년도의 부동산 업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대동소이할 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시대는 바뀌는데 바뀌지 않고 있는 어떤 업소가 있어요. 또는 바뀌지 않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중개업이죠. 이런 거는 보나 안 보나 돈 벌기 힘들겠다 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시대가 급변하는데 나는 그 시대에 발맞춰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라를 생각을 해 보시면 너무도 쉽게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비전이 있는지 비전이 없는지 바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지 또는 변화에 뒤떨어져 있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렇게 사업이든 직업이든 이거를 내가 꼭 고집해서 가야 되겠는가라는 어떤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요, 경매 교육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매를 이제 제가 98년에 할 때, 그 어떤 선배 중에 하나가 경매 컨설팅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하나 차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동부법원에서 한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는 말이, 야, 경매 이거 컨설팅 재미없어. 결국은 자기 걸로 자기 거 투자해야지. 이거 남의 거 해줘봐야 잘 되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벌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경매 컨설팅 어떤 업무의 스타일하고 지금의 업무 스타일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런 게 정말 대세라면
이 분야도 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조금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돈을 벌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제가 예를 드렸죠. 또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그겁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변하는 속도는 예전보다 몇 배나 더 빨리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의 속도는 여전히 수천 년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고리타분하고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인 거죠. 저는 늘 내가 보지 못한 게 뭐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늘 고심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사들 보면은 뭐 봄철 개편, 가을철 개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제가 하는 사업도 무엇인가 봄이든 가을이든 또는 겨울이 됐든 뭐 내년을 대비하든 무엇인가 다른 시스템하고 다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몇 개월 전부터 고심을 하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늘 변해왔고요. 지금도 항상 하는 말이 금년에 하던 짓을 내년에도 또 하면 지겹지 않냐고 제가 이제 반문하기도 하죠. 일단 드라마도요. 빤하면 내용이 빤하거나 똑같으면 안 팔립니다. 시청률이. 그쵸? 오락게임은 더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세요. 그리고 효율성을 고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쓸데없는 고집을 버린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태 해오던 것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태 했단 말이죠. 그 했던 모든 행위의 결과물이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모습에 만족한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변화와 창조, 고집과 아둔함은 극과 극입니다. 제가 직원을 뽑고 사람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피하려고 고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특정 직업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영업을 하던 사람, 영업을 했던 사람, 또는 중개업을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집이 센 편에 속합니다. 근데 그 고집이 세봤자 뭐합니까? 배만 고프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진정 돈을 벌길 원하면 고집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간단한 예로 호텔 주방장한테 요리를 배우러 온 사람이 호텔 주방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의 주방 기술만을 고집하는 경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배우러 온 사람이 운전을 가르치는 강사 말 안 듣고 자기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속이에 경 있는 것처럼 말귀가 어둡고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영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경매도 투자를 하려면 이 시기에 이걸 해야 하고 저 시기에 저걸 해야 되고 지금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더군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다 자기의 팔자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말처럼 안 될 놈은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좋은 말을 들어도 다 쓸데없는 소리로 들릴 것이고요. 될 놈은 실컷 엉뚱한 짓을 하다가도 좋은 사람하고 좋은 말을 듣고서는 마음을 바꿔서 성공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결정된 운명의 그 근저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면은 우선은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에 고집을 버리고 행동의 습관도 버려버려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부자 마인드 책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경매만 하면 부자가 되는데 가난뱅이는 경매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이 경매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무리 가난뱅이 팔자를 가져도 경매만 하면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뻥튀기를 튀기는 그 아주 희귀한 4차원의 세계거든요. 경매만 하면 부자가 된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현재 환경을 확 바꾸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또는 변화하거나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너무 더디고 느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십시오. 시대가 급변하는데 느리디 느린 유람선처럼 움직이면은 돈을 어떻게 벌고 성공하겠습니까? 항상 빨리빨리 옛날에는 빨리빨리 그러면은 되게 한국인의 나쁜 습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지만 제가 볼 때는요 더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잠을 좀 줄여가면서 더 빨리 시세 조사도 더 빨리 물건 검색도 더 빨리 그죠? 수익률 판단도 더 빨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 계획도 더 빨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한번 따져보시면요. 행동을 빨리 하라는 말하고 같죠. 그죠? 시작하지 않으면 0인데 우선 시작만 하면 반 정도는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행동을 빨리 하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여태까지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온 사람이 지금 이 또 경매 분야에서 또다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그만큼 또 한 번의 삽질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결국 행동도 빨라지는 것이라는 거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은요 조금 길게 했네요. 20분이 넘고 나름 바쁘게 한다고 했으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효율성을 고집하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고요. 여태 좀 며칠 잠을 안 잤더니 아주 잇몸이 부어서 이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더라도 이 시간에라도 꼭 녹음을 한번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주제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씀한 쓸데없는 고집을 좀 버려라. 그래서 주로 효율성을 차라리 고집해라.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